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이 강좌는 비상교과서 3학년 친구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우리 교과서를 잘 살펴보고 그에 맞게 강의를 골라 들어주셔야 돼요. 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쭉 함께 왔는데 3년 동안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올해 처음 선생님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궁금한 것들 많을 텐데요. 선생님에 대한 거나 강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들으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의 마음가짐. 나 진짜 이제 중3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3보다 사실은 중3이 더 중요해요. 고3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쯤 되면. 뭐, 고등학교를 좀 내 어떤 적성에 맞춰서 좀 특수하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뭐, 나는 무슨 과, 아니면 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3은 정말 백지 상태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천차만별 인생길이 다양하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 부분을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짧은 순간이라도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라서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단원 주체적 감상과 쓰기에서 다양한 해석과 비평, 봄이라는 작품을 만나볼 거예요. 이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응? 선생님이 맨날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는 알았는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 자신만의 주체적인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뭐 내 맘대로 감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려고 국어교과서에서 작품을 배워? 그냥 내 맘대로 읽고 해석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는 않겠죠. 뭔가 룰이 있겠죠. 자, 그 룰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수단원 관련 개념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학작품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읽고 여기서 이런 구절은 이런 뜻일 거야.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는 건 이런 뜻이겠지? 작가는 이런 생각을 담았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에요. 내라는 얘기는 안, 바깥이 아니라 안이라는 뜻이죠. 외라는 얘기는 내 반대말, 바깥이라는 뜻이죠. 작품의 안에서, 작품의 밖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작품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안이라면 뭐가 될까요? 말 그대로 작품의 내용, 작품의 형식, 이렇게 작품 자체의 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라면 이 시의 운율은 뭐고, 이 시의 심상은 뭐고, 소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주제는 이런 거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작가 굳이 모르는데, 뭐 시대적 배경 모르는데 그냥 이 작품에서 말하는 게 그냥 이런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외재적 관점은 뭐냐? 이제 작품의 외적인 요소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은 일단 창작자가 있어요. 창작하는 사람, 즉 작가죠. 그러면 작가는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담아서 이 작품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해석할 때 그 작가의 삶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또는 이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모든 작품이 항상 그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나온 작품인데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노래한 시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작품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뭐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같은 시가 바로 그래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냥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하고 나오거든요. 내재적 관점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청포도는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소재, 내가 바라는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뭔가 바라는 존재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그를 맞이해서 내가 바라는 손님이니까 은쟁반의 하이한 그 손수건을 준비를 해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 그렇게까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강점기고 작가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이며, 따라서 이 청포도라는 시에는 조국 광복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이 조국의 광복,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작품은 독자가 읽습니다. 작가가 어떻게 썼든 간에 독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해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품에서 말하는 청포도는, 이 작품에서 말하는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어떤 하나의 작품을, 우리가 봄이라는 작품 오늘 만날 건데 그 작품을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건가를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작품 안에 나오는 그냥 내용을, 형식을만 가지고 뭐 작가 얘기, 시대적 배경 얘기, 독자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작품의 내적 요소만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죠. 읽어봤더니 작가가 어떻게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담아 썼다. 이렇게 작가의 삶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겠죠. 작품과 작가의 관계. 또 어떤 거는 읽어보니까 이 봄이라는 작품은 그 독재 정권 시대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내용을 담아서 쓴 거래.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했네. 자, 이번에는 읽어봤더니 여기서 봄을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린다. 나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난 국어 100점을 간절하게 기다려. 근데 국어 100점을 맞으려니까 정말 온갖 시련과 풍파가 있네. 이 시에서 봄도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온다고 하잖아. 그래, 어쨌든 온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것은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한 거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의 방법으로 골라서 작품을 해석해서 써보세요 하는 문제가 서술형 또는 수행평가로 나올 수가 있겠죠. 크게 구분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죠? 뭐 작가 얘기 나온다. 작가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거죠. 외재적 관점 중에서.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는데 뭐 일제강점기가 뭐 6.25 전쟁 때가 뭐 독재 정권 때가 이런 식으로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죠. 나는 이 작품을 읽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나온다면 거기서 나는 독자일 테니까 세 번째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